안녕하세요. 소리로 여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제 여름으로 막 들어가려는 계절이죠. 그런데 하루는 무척 더웠다가 하루는 또 비가 오고 쌀쌀한 저녁이 펼쳐지는 이런 버라이어티한 날씨 속에서 아유,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에어컨을 켜면 너무 춥고 끄면 너무 덥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아직은 무더위 없는 밤을 보낼 수 있으니 다행이긴 한데요. 아, 모기가 너무 많아요. 자다가 모기 소리에 깨시지 않나요? 휴대폰 보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모기가 막 날아들어오지 않나요? 아유, 모기도 더울 땐 비실비실 활동을 덜 하는데 요즘처럼 활동하기 좋은 날씨엔 이 녀석들도 활발히 움직이더라고요. 아유, 제가 요즘에 이 녀석들의 식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어떡해. 아,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 연관이 있나?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아요. 자주도 안 먹고,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안주를 좋아하죠. 안주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런 제가 와인을 올해 초 접하게 되었는데, 와, 와인이다 하면서 몇 병을 놓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아니, 공부한다는 핑계로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음, 처음 마셨던 때, 딱 좋다. 어머,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요. 두 번째 와인 모임을 갔던 날은 그 와인을 가르쳐 주신 분의 만류에도 친구랑 제가 한 병을 더 나눠 마셨어요. 그때까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우주가 돌더라고요. 아니, 지구가 돌아야 하는데 우주가 마구 돌아서 정말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왜 말렸는지 바로 그때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말을 잘 듣고 있어요. 어,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절제가 필요하구나를 절실히 느꼈죠. 내년에 와인 공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입이 먼저 공부를 시작하고 깨달음까지 얻었으니까 와인 공부는 아마도 큰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작품은 그래서 김인순 작가님의 와인과의 첫 만남입니다. 소제목이 잊을 수 없는 음식이네요. 여러분의 잊을 수 없는 음식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처음 만난 와인의 추억은 어떤 것인지 떠올려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와인과의 첫 만남, 잊을 수 없는 음식, 김임순. 프랑스 상원을 방문했다. 에스대와 파리 팔대학의 연계 수업을 들을 때였다. 며칠 동안의 강의가 이어지고 상원을 둘러본 날 저녁 파티가 있었다. 일행은 버스로 연회장에 도착했고 우리보다 더 많은 수십 명이 우리를 맞이했다. 프랑스 전통의 정찬이었다.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실내 구조는 베르사유 궁전을 생각나게 했다. 외국인들도 많이 참석했다.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이 끝나고 식사가 시작됐다. 에피타이저와 샐러드가 나오고 레드와인이 채워졌다. 풍미가 연한 스테이크가 나왔다.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식사는 2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 1시간이면 식사하고 커피까지 마시는 한국의 식사 문화와 다르다고 느꼈다. 처음으로 와인을 만난 날이었다. 사람들 하는 대로 잔을 입에 대니 기분 좋은 향이 확 풍긴다. 한 모금 마셨는데 참 맛있었다.
그게 사달이었다. 다음으로는 생선 요리가 나오고 화이트 와인이 제공됐다. 이어서 치즈가 나오는 순서였다. 7가지쯤 되는 다양한 치즈 또한 처음이었다. 짭짤한 맛, 달콤한 맛, 시큼한 냄새, 콤콤한 냄새. 젊은 30대여서인지 처음 만나는 와인이 나를 들뜨게 했고,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문화도 낯설고 흥미로웠다. 와인은 마셔도 그대로였다. 잔이 비기 전에 채워놓는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니 얼마나 마셨는지도 알 수 없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스스로 손들고 나가 요들송 몇 곡을 불렀다. 취한 게 틀림없었다. 덕분에 다음날 이어지는 만찬에서 요들송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내가 좋아하는 스위스 아가씨를 불렀다. 막 끝나는 순간 머리가 하얀 노신사가 요들송으로 답을 하며 무대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박수 소리가 떠나갈 듯 울렸다. 벨기에 대사였다. 한국의 젊은 여성이 스위스의 요들송을 부르는 게 너무 반가워서 답송을 하는 거였다. 역시 노래는 만국 공통의 언어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그 만찬에서의 첫사랑 닮은 와인 향을 잊을 수 없다. 그 후에는 유럽에 갈 때마다 와인을 찾는다. 프랑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영국, 체코, 오스트리아 어느 곳에 가도 쉽게 만날 수 있다. 특히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융프라우 설경 속에서 만난 와인 향은 아직도 기억한다. 요새는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한 날 와인을 딴다. 슬픈 날은 나를 더 슬프게 하기 때문이다. 와인을 마실 때는 천천히 마신다. 눈으로는 지중해의 바람과 햇살을 견뎌낸 포도의 북뒤붉은 속살을 본다. 코로는 부패하지 않고 발효된 인고의 세월을 향기로 눈치챈다. 그러고 나서야 오래 숙성된 열정의 맛을 음미한다. 와인과 함께했던 추억은 나의 마음속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내 삶에서 와인을 만난 건 에메랄드를 얻은 것 같은 행운이다. 나도 포도처럼 발효하며 향기로운 삶을 살고 싶다. 아, 향기로운 삶이라. 저도 그런 삶을 꿈꾸고 싶네요. 사실 저를 와인의 세계에 입문시킨 분이 바로 김윤순 작가님이십니다. 와인 전도사라고 해도 좋을 만큼 와인을 좋아하셔서요. 지인들에게 와인 선물하는 걸 기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제 입이 참 즐겁게 됐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날엔 와인 2병과 치즈를 들고 행복을 배달해 주십니다. 함께 인생 얘기도 하고요. 와인 얘기도 하고 응원과 격려로 그 시간을 행복으로 가득 메워주시거든요. 태어난 해는 차이가 나지만 우리는 같은 시간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대의 격차를 무색하게 늘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인생의 멘토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죠. 저도 늘 그렇게 살아가고 싶네요. 이제 오늘의 2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요? 제가 소리로 여는 세상을 만든 이유가 소리로 여는 세상 첫 번째 낭독 작품인 눈물방울 저자이신 이택민 시인님께요.
유튜브를 하시라고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녹음하시고 영상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올리셔도 참 좋은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하면서 견본 삼아서 정말 뚝딱 만들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그때는 뭘 하나 뚝딱 만들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음. 아무튼 저는 글을 잘 쓰는 편이 못 되지만 좋은 글을 남들보다는 조금 잘 읽는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른 분의 글로 제 마음을 표현하는데 소리로 여는 세상이 참 좋은 창구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소요새 가족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떤 방법으로 표출하시나요? 춤? 아니면 노래? 글? 요즘에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라든지 틱톡 같은 데서 끼를 발산하기도 하죠. 두 번째 작품은 김인순 작가님의 작가 예찬, 내가 글을 쓰는 이유라는 작품을 가지고 와봤어요. 글로 무언가를 표현하겠다는 뜻인 것 같죠? 그럼 그 이유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작가 예찬, 내가 글을 쓰는 이유. 김임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기쁨보다 아픔과 고통을 말하고 싶었다.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인지,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었다. 말하면 후련해질 것 같았다. 슬픔은 실체를 드러내고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러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말할 수도 울 수도 없었던 시간들. 좋은 일은 웃음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슬픔과 아픔은 눈물로 사라지지 않는다. 울다 지쳐 잠들어도 눈 뜨면 되살아나는 아픈 기억들.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잊히지도 않는 일은 글로 쓴 후에야 망각의 강을 건넌다. 침묵은 금이라고 했다. 나쁜 말은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라고 배웠다. 그렇게 침묵하며 쌓이는 한은 어찌해야 하는가. 웃음의 바이러스가 모두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신화도 더 이상 자신을 설득하지 못하고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말. 사라지는 순간을 잡으려 글을 쓴다.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 망각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으니 다행이다.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산다면 그건 재앙이다. 그럼에도 기억하고 싶은 일과 기억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기억을 붙잡는 게 글 쓰는 이유이다. 글 쓰는 사람이 좋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글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나 글은 곰삭혀 다시 수정할 수 있다. 발표하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 몇십 년 후에 유탄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봤다. 감동적인 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감동해야 한다. 지식 속에서도 감성과 만나고 의미를 탐색해야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일의 자화상을 그리는 일이기도 하다. 글은 체험에서 나온다. 간접 체험도 글감이 된다. 글을 쓰려면 주제를 찾아 목적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읽어줄 대상을 정하고
결론은 짧게 제시한다. 시간과 장소,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것이다. 체험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성을 땀, 냄새, 눈빛, 촉감, 향기로 묘사한다. 명언이나 시를 인용하여 의미와 깨달음을 찾아내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관계의 재발견을 해야 한다. 내가 변했구나. 그때 그분의 심정은 어땠을까? 출력하고 읽어보고 고치는 일은 반복해야 하므로 끈기도 필요하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살펴봐야 한다. 퇴고는 거듭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진다. 글쓰기는 나를 찾는 일이다. 삶의 진실을 찾는 구도의 길이다. 슬플 때 흘리는 눈물과 그것을 극복한 순간의 환희를 쓰면서 삶을 되돌아본다. 철학은 학문의 뿌리다. 뿌리를 만나는 것이 글쓰기다. 자기 성찰과 인간, 자연, 생명의 의미를 탐색하는 일이다. 최근에 셀프 코칭이 많이 회자된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글은 셀프 코칭의 장점을 포함한다. 나를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제된 글쓰기다. 동생과의 이별은 시절 인연이 끝난 것이라는 답을 얻었다. 인연이 남아있으면 애태우지 않아도 곁을 지킨다는 것도 알았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글쓰기의 힘이다. 글쓰기는 나를 찾는 일이다 라는 문장에 저는 가장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공감이 가셨을지 궁금하네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정말 딱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글 쓰는 거 어렵게 생각하니 저는 소요새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나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 해요. 유명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일이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고객분이 제게 말을 거셨는데 제품에 관한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본인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가지고 긴 대화를 하게 됐어요. 백화점이다 보니까 고객에게 무조건 친절해야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그냥 아주 친절한 미소로 네. 그렇군요 하며 열심히 들어드리고 반응을 해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이야기를 마치며 하신 말씀은 몇 년이 흐른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아주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저도 그런 상대가 필요했거든요. 특히 저희 가족들은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거나 말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거나 대화의 필요를 아예 못 느끼거나 저뿐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좀 털어놔 봤는데요. 지금 가족이란 관계가 1인 가구로 변해가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옆에 있어도 없어도 대화가 없는 생활. 그래서 누군가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죠. 글을 쓰는 작가에겐 읽어주는 독자가, 그리고 소리로 여는 세상에선 우리 구독자님들이 참으로 감사한 분들입니다. 제 얘기를 그리고 낭독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다음번에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요.